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자연의 구성물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각과 생명체를 서로 비교해서 보면서 규산형 광물의 기본 단위, 규산형 광물의 구조들 봤었고, 또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들 여러 가지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단백질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 끝에 배웠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단위체 먼저 살펴보고 단백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단백질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나요? 그지? 녹말, 글리코젠이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나요? 중성 지방이 있었고, 또 DNA, RNA 같은 핵산 물질이 있었어요. 자, 얘네들은 각각 얘네를 구성하는 단위체가 있었는데, 우리 단위체 한 번만 공부하고 이번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단위체 뭐였어요? 그렇죠. 아미노산이었죠. 자, 녹말과 글리코젠의 단위체는 뭐였어요? 그쵸. 포도당이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중성지방의 단위체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랑 뭐 있었나요? 그치, 글리세롤과 또 하나, 지방산이 있었어요. 자, DNA와 RNA의 단위체는 이제 이름이 조금 길었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애가 있었어요. 자, 이 단위체들은 각각 모두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단백질을 할 거예요. 자, 단백질의 단위체 방금 봤듯이 뭐였어요? 이제 단백질의 단위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미노산이었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백질 합성이 필요하고, 그 단백질 합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생물이 사용하는 아미노산은 크게 20가지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이 숫자는 크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단백질의 단위체가 되는 아미노산 구조 아래 그림 보실게요. 자, 아미노산의 구조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자, 그림에서 여기의 아미노산, 여기 아미노산 각각 다른 아미노산이요.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그죠? 이 R1, R2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 R1, R2가 다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다른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COOH, 요 COOH기와 NH2, 요것이 결합을 하면 무슨 결합이라고 했죠? 요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제 중합 반응을 하죠.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COOH와 NH2가 결합하는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한다? 중합 반응이라고 한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뭘로 구별하냐면 요 R1, R2 부분을 우리가 작용기라고 부르는데, 요 작용기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단백질 구조 볼게요.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했을 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자, 그림 보시면 OH와 H가 결합하면서 뭐가 빠져나와요? 물이 빠져나오지요. 물이 빠져나오고, 자, 여기 보시면 물이 빠져나오면서 여기 뭐가 남아요? CO가 남고, 여기는 NH가 남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남죠. 얘네들이 결합해서 그걸 바로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을 하려면 H2O, OH와 이쪽 아미노산의 H가 서로 빠져나. 그지?
물의 형태로 빠져나오면서 중합 반응을 하는데, 물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는 누구와 결합을 한다고? 여기 있는 CO와 여기 있는 남아있는 NH가 서로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펩티드 또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졌어요. 자,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지? 아미노산이 어떤 결합? 그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폴리펩타이드, 그러니까 펩타이드들이 여러 개 반복되는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그림 보시면 아미노산 하나 있고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한 이 결합을 뭐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는 아미노산이 3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쪽 편에 펩타이드 결합 하나, 이쪽 펩타이드 결합 하나, 2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생긴 거예요. 이해됐나요? 펩타이드 결합 몇 개라고? 그치, 2개.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는 뭐가 빠져나온다? 위에서 본 거.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 그치, 2개죠.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 개 쭉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뭐다? 그치. 요 형태가 아니라, 이 아미노산들이 쭈루룩 한 줄로 길게 늘어져 있으면 그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자, 이 그림에서처럼 폴리펩타이드가 입체적으로 꼬여져서 3차원의 어떤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단백질이라고 한다. 자, 이해되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아미노산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이렇게 하나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을 하면 위에서 봤듯이 물이 빠져나오면서 남아있는 CO와 NH가 결합하는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됩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뭐다? 그지? 폴리펩타이드다. 그리고 폴리펩타이드들이 서로 꼬여서 복잡하게 얽혀서 어떤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면 그게 뭐다? 그렇죠.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단백질의 입체 구조의 형성 원리. 자, 아미노산들이 서로 조합을 하면 아미노산들이 다양하게 쭈루 연결하는 걸, 결합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제 펩타이드 결합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쭉 하나로 사슬처럼 이어진 걸 뭐라고 한다? 방금 했죠.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그 폴리펩타이드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입체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죠? 단백질이라고 한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을 해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그 펩타이드 결합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폴리펩타이드를 이룬다. 그리고 그 폴리펩타이드들이 서로 얽히고 섞여서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뭐다? 단백질이다. 자, 그럼 그림을 하나 볼게요. 아미노산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아미노산을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S라는 아미노산이 있고 B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U라는 아미노산이 있고요. Y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어요. 자, 요 4종류의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하는 순서와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 B, U, S가 결합을 하면 자, 버스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똑같이 B랑 U랑 S인데 순서를 바꿔서 결합을 해볼게요. U 먼저 결합하고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B가 결합을 하면, 자, 이번엔 뭐가 됐나요? USB가 됐죠. 자, 버스라는 단어와 USB 단어, 완전 다른 단어죠. 자, 결합하는 수, 종류가 같더라도 순서에 따라서 다른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이걸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서로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이 같은 개수만큼 결합을 한다 할지라도 뭐에 따라서 그지 결합하는 순서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자, 여기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B라는 아미노산이랑 U 결합한 다음에 S 아미노산 결합하고 Y 결합시켜 볼게요. 뭐예요? BG. 자, 종류와 결합 순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그렇죠.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자, 그럼 P가 채워볼게요.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그치, 수, 또 종류,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결합 순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그렇죠.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 어떤 기능을 할까요? 자, 단백질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가 먹으면 에너지로 쓰이죠. 자, 단백질은 가장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또 근육이나 세포막 같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와 뭐의 주성분이에요? 그치. 효소와 호르몬의 주 성분으로 체내의 대사작용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항체, 헤모글로빈 같은 특수 단백질을 만들어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백질의 기능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봤던 4가지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핵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핵산에는 크게 2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핵산은 어떤 물질이라고 했죠? 그치? 유전 물질입니다. 자, 그런 유전 물질은 2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 했죠? 그치? DNA와 RNA 2종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 핵산의 단위체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살펴봤어요. 핵산의 단위체보다 그치?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핵산의 단위체인데, 자, 그럼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자, 구조 먼저 보겠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자, 당이라는 A에 인산과 염기가 결합한 형태로 생겨 있어요. 자, 요 모양 기억하셔야 돼요. 자,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지? 당에 인산과 염기가 붙어있는 꼴로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에 붙는 당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핵산 물질의 종류가 달라져요. 자, RNA는 요 당이 어떠냐면 리보스라는 당을 가져요. 그래서 리보스라는 당에 인산과 염기가 붙으면 그게 RNA가 되고, RNA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백질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DNA는 요 당 부분에 리보스가 아니라 디옥시리보스 당이 붙어요. 산소가 빠진 리보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RNA에 어떤 당이 붙는지, DNA가 어떤 당을 갖는지 꼭 기억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DNA는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을 가지고 있어서, 자, 요 DNA 역할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외우기 쉽습니다. 리보스, R로 시작하죠. 디옥시리보스, D로 시작해서 DNA라고 불러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에 인산과 염기가 붙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당이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리보스 당이 붙으면 RNA고, 디오스 리보스 당이 붙으면 DNA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DNA 먼저 보겠습니다. 자,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들이 쭉 이어져서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이에요.
자, 기본 구조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니까 요런 단위체가 붙겠죠. 자, DNA 당에 어떤 당 붙는다고 했죠? 그지?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이 붙고요. 요 당의 인산과 염기가 결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물질이 DNA인데, 자, 이때 당과 인산이 붙는 이 부분이 골격 부분이 되고요.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이 구조에 붙을 수 있는 염기는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 A라고 표시하고 아데닌이라고 읽습니다. 자, 아데닌이 붙을 수 있고요. T라고 읽고 티아민이라고 읽어요. 자, G라는 염기도 붙는데 이 G는 구아닌이라고 부르고요. 자, C라는 염기가 붙는데 얘는 사이토신이에요. 자, 그래서 DNA를 이루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디옥시리보스 당의 인산과 요 염기 네 가지가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요 단체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붙는다고요? 인산, 당에는 어떤 당? 그지?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이 붙고 여기에 뭐가 붙는다? 그지? 염기가 붙는다. 요게 뉴클레오타이드고, 자, 얘의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야겠죠? 염기, 당, 인산. 요런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시 붙어야 돼요. 자, 그럼 얘와 얘가 붙는 거죠. 자, 염기 종류는 네 가지라고 그랬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 자, 근데 이 염기들은 서로 상호 보완되는 염기끼리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 걸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건 이 염기들의 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색깔 바꿔서 표시를 해볼게요. 어이구, 왜 안 뜰까요? 이제 떴네요. 자, 아데닌이랑 결합하는 염기는 티아민이에요. 자, 그러면 티아민이랑 연결되는 염기는 뭐겠어요? 그죠? 아데닌이죠. 자, 구아닌이랑 결합하는 염기는 사이토신이에요. 그러면 사이토신이랑 결합하는 염기도 그지? 구아닌이어야 합니다. 자, 요 염기 짝들 그리고 순서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기. 염기의 짝 아데닌은 누구랑? 그지? 티아민이랑 사이토신은 누구랑? 그지? 구아닌이랑 결합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연결되는 그림 다른 형태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옆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살짝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면서 잠시 멈추고 다음 수업을 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요런 꼴이 아니라 세로로 그려볼게요. 자, 인산에 당이 붙고 염기 붙고 당에 인산 붙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인산에 또 당이 붙고 염기가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당에 인산 연결되고 인산에 당 연결되고 또 염기가 있어야 되죠. 자, 여기도 한 가닥 더 그릴게요. 인산에 당과 염기가 연결된 게 뉴클레오타이드고 인산에 당과 염기가 연결된 게 뉴클레오타이드였어요. 자, 이때 당 옆에 붙는 염기가 뭐냐에 따라서 결합 형태 달라진다고 했어요. 자, 아데닌, 티아민, 구아닌이 붙어있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붙어야 되나요? 그치? 티아민 붙어야 되고요.
티아민 옆에는 그지 아데닌 붙어야 돼요. 구아닌 옆에는 사이토신이라는 염기가 붙어야 되죠. 자, 이렇게 나와도 그리고 위에서 봤던 꼴로 나와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뭐였어요? 뉴클레오타이드. 그치? 요렇게 염기랑 인산이 결합한 요게 뭐다? 뉴클레오타이드다.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 세로로 연결된 이게 뭐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이다. 그리고 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들이 서로 얽힌 요게 뭐다? 그지? DNA다. 요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DNA 알아봤으니까 RNA도 알아봐야겠죠? 자, RNA의 기본 단위체도 뭐였어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였어요. 자, 뉴클레오타이드, 당의 인산과 염기가 결합한 형태인데 RNA는 어떤 당이 붙었나요? 그치? 리보스라는 당이 붙었어요. 그래서 인산과 당이 결합한 이 부분을 골격으로 해서 RNA도 4개의 염기가 붙는데 RNA의 염기 종류는 조금 다릅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은데 티아민 대신에 유라실이라는 애가 붙어요. 자, 나머지는 다 똑같고 티아민 대신에 뭐가 붙는다? 그지? 유라실이라는 애가 붙는다. 그리고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2개가 서로 이렇게 꼬여있는 나성 구조인데 이중적인 구조인데 RNA는 한 가닥만 있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으로만 되어 있는 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염기들이 서로 상호 보완되는 짝이 있어요. 상보적 결합을 하는데 얘네의 염기 짝들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RNA 염기의 짝, 아데닌은 누구랑 묶였어요? 당연히. 그지? 티아민이었는데 DNA에서는 티아민이었는데 여기서는 티아민 대신 누가 붙는다? 그지? 유라실이 붙으니까 유라실. 구아닌은 사이토신, 사이토신은 구아닌, 유라실은 아데닌. 요렇게 붙는다. 그래서 요 염기 짝들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해요. 자, 그럼 헥산의 구조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헥산의 구조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 당, 인산, 염기가 이렇게 붙어있는 꼴인데 자, 염기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자,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쭉 세로로 연결된 역에보다 그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DNA다. 라는 거 앞에서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꼭 알아두시고요. 자, 헥산의 입체 구조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단위체가 필요하죠. 단위체. 자, 단위체라는 건 요게 하나의 단위체예요. 자,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연습을 쓸게요. 단위체. 자, 이게 하나의 단위체인데 단위체는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염기의 종류 뭐뭐 있었죠? 자, 이거 지금 2가닥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누구예요? 그지? DNA의 입체 구조 형성 과정이에요. DNA의 염기니까 누구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 이렇게 있죠. 자, 이 4가지 종류의 염기 중에서 한 개를 갖고 있는 뉴클레오를 단위체로 합니다. 자, 이런 단위체들이 서로 모여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고, 자, 짝을 이루어서 결합을 하지요. 이렇게 2가닥이 서로 결합을 하는데, 자, 처음에는 이렇게 직선 형태로 결합을 했다가 얘들이 꼬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선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중 나선 구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DNA의 이중 나선 모양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밑에 다시 정리할게요. DNA는 어떤 구조다? 그치? 이중 나선 구조이다. 그래서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꼬여서 서로 다른 염기들이 상호적 결합을 해서 만든 구조이고, R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개? 그지? 한 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DNA와 RNA는 구조적으로도 다르게 생겼음을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DNA와 RNA 같은 이런 핵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DNA의 기능 앞에서도 설명했어요. 어떤 역할을 한다? 그지? 가장 중요한 거.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리고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가? 그지? DNA가. 자, RNA는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단백질 합성할 때 쓰이는데, 여기 오타 있네요.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유전 정보에 따라서 뭔가 운반 역할을 한다든지 일어나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는 RNA들이 있어요. 그래서 RNA의 종류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mRNA라고 해서 요거 메신저 RNA라고 해요. 메신저가 뭐예요?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합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예요. 역할을 하는 애예요. 자, tRNA라는 건 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동 역할을 해요. 자, RNA라는 애는 리보솜을 맡은 역할을 해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RNA는 직접 합성을 일으키거나 유전 정보를 전달해 주거나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자, 얘가 궁극적으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이때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뭐다? 그치? RNA다. 그래서 RNA가 직접 단백질을 합성할 수도 있고 DNA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걸 도와줄 수도 있다. 그래서 DNA와 RNA의 각각의 기능들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이 부분은 외울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2번, 3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얼마나 이해되었는지 확인 문제 풀어보면서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 뭐 있었죠? 그지? 펩타이드 결합한다 라고 했었어요. 자, 단백질들 중에서 생물체 내의 대사작용을 조절하는 건 뭐와 뭐의 주성분이었어요? 그치?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으로 생물체 내의 대사작용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핵산의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인데 뉴클레오타이드 구조 어떻게 생겼죠? 그치? 당에 인산, 염기가 하나씩 결합한 물질을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단백질 합성 관련된 정보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은 뭐였어요? 그렇지. DNA였어요. 자, 이번에 OX 문제야.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치, 맞죠? 자, 6번.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의 종류는 4가지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정답은? 그치, X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의 종류는 2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당이 붙냐에 따라서 DNA냐, RNA냐가 정해지죠. DNA에 붙는 당은 디옥시리보스였고 RNA의 당은 리보스였어요. 자, 그럼 종류가 4가지인 건 뭐였지? 그지? 염기였죠. 그래서 DNA의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이 있었고 RNA의 염기는 티아민 대신에 유라실 붙는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체내의 단백질 합성에는 DNA와 RNA가 모두 관여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저 정답은? 그렇지. O지요.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기 때문에 DNA도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 맞고요. RNA는 단백질 합성할 때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DNA와 RNA 모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자, 조금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처음 공부를 할 때는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번, 3번 반복을 하고 문제를 푸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강의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필기 꼼꼼히 해두시면서 공부하시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댓글이나 카페에 질문창에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바로 답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